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실제로 벌어진 아찔한 상황 두 가지를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영거포 고소를 당한 박유천 씨가요. 어떤 혐의라도 범죄로 인정을 받는다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국 씨는 아직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현상 씨는 기러기 아빠 생활이 끝났다고 하네요. 기러기 아빠들의 생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하고 싱글이 된 여배우들도 참 많습니다. 아이도 키우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 여배우들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 11일 만에 단식을 풀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방문하면서 풀어졌는데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최단비 변호사,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요. 앞차 때문에 생긴 아찔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보복운전이요. 보복운전이 자주 아직도 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면 최단비 변호사님. 네. 예, 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앞차에서 내리죠. 앞차에서 내리는데 네. 앞차에서 내려 뒷차를 향해 다가가면서 뒷차에 있는 사람의 얼굴, 턱, 복부를 무자비하게 가격합니다. 저 가격당한 사람이 결국 기절을 하는데요. 예. 저곳이 강남대로 한 복판입니다. 기절한 사람을 두고 가해자가 그대로 도망을 쳤는데요. 예. 왜 저런 일이 발생했느냐. 저 앞에 사정이 있습니다. 저 앞에 가장 왜 오른쪽 보면은 직진과 의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차량이 있죠. 차선이 예. 있죠. 그 차선에서 저 지금 가해를 한 차량이 원래 뒤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피해를 당한 분이 앞에 있었는데 앞쪽에서 직진을 하고 서 있으니까 뒤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왜 내 길을 막고 있었느냐라고 마음에 좀 불만을 품고 있다가 직진을 한 차량을 앞을 따라가서 앞을 막고 지금 예. 저렇게 나오는 영상과 같이 뒷차량으로 가서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쭉 직진해가지고 따라 붙어가지고 네, 때린 맞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우회전하는 상황 많이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저걸 막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절을 시켰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도로 한복판에서 김성수 평론가님. 예. 실제로 지금 좀 폭행을 한다는 것도 이거 있을 수 없는 예. 얘기죠. 저렇게 길거리에서 주먹을 날리는 그런 일을 벌이고 그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간 거예요. 놔두고 간다는 것은 더더욱 인간으로서 해야 될 짓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많이 둔감해 있는 범죄 의식이 어떻게 보면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전과가 있는 폭행 예. 전과가 있는 부분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저런 막무가내 짓들을 갖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때리는 것도 일단 문제인데 저 도로 위에 그냥 놔두고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러니까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더 이상은 싸우기가 싫어서 기절한 줄 모르고 그냥 돌아서 몰랐다. 자신이 그냥 갈 길을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경찰에서는 저 때려서 기절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기절시킨 행위 자체를 상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해와 저 차량이 알고 봤더니 대포차였어요. 지금 저 차량이요? 예, 저 네. 가해자의 차량이 대포차여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현재 입건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저런 사건을 왜 불구속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구속 예, 건데. 예. 사람을 기절시키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차선을 앞차가 물론 조금 비켜주면 좋긴 하지만 그게 직진하고 우회전하고 동시에 걸린 차선이에요. 예. 그 직진은 서 있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비키라고 했는데 안 비켰다고 이제 화가 나서 200m까지 쫓아가서 때려서 기절시켜서 대로에 사람이 누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차가 지나가다 했으면은 이분이 자칫하면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다른 분들이 구조를 해줘서 정신 차리고 했지만은 이런 사건을 왜 불구속하는지 모르고 이거는 폭력 처벌로 해서 이 사람은 징역을 몇 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수 협박에다가 폭력에다 이거 죄가 보복운전하고 난폭운전하고는 다릅니다. 난폭운전은 부특정 다수한테 피해를 주지만은 그건 도로교통법 위반에만 걸리는 거고 거칠게 운전하고 막 칼치기 들어오고 뭐 이런 게 난폭운전이고 이 보복운전은 때리지 않았고 위협만 해도 이거는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당시에요. 현장 상황을 한번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씨, 껴들어가지고 진짜 아이씨, 나가서 죽여봐. 죽여버리자는 거야. 어이씨. 당시 상황을 들어보려고 하니까 다 여기네요. 삐 소리밖에 안 나네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보복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경찰이 경고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예. 이 보복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뭐 위협운전, 보복운전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은 이제 차량을 가지고 특정인을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뭔가 위협을 줘야 되는데 저 경우에는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본인에게 나가서 문을 열고 이제 폭행을 했기 때문에 과연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차량들에게 위험이나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일으켰느냐 그 부분 때문에 현재는 경찰이 그냥 상해로 입건한 것 같고요. 물론 추후에 그런 면들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야 되겠죠. 또 다음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최 변호사님,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앞차에서 혹시나 뭐가 떨어지지 않을까 조금 그런 경우 많으시죠? 실제로 뭐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예. 영상을 보시면은요, 저 예. 영상에서 이제 이 뒤에 차량입니다. 뒤에 차량이 운전해서 가는데 앞쪽에서 뭐가 날라오죠? 예. 저렇게 강하게 날라오면 자동차 유리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부서지는 것처럼 깨지겠죠. 파편이 완전히 깨집니다. 근데 저 상황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고 옆에 동승자도 있었어요. 운전을 하시는 분은 여성분, 옆에 동승하는 분은 남성분이셨는데 저렇게 해서 너무 깜짝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예. 저희가 고속도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게 톨게이트를 지나서 옆으로 차량을 세우고 신고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 저도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을 하지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앞차에서 차가 물건이 떨어지더라도 보통 도로에서처럼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 뒤에서 오는 차량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저도 한번 저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예. 경부고속도로 천안 쪽 달리는데 앞에 차가 이삿짐 차가 가는데 큰 이불 보따리가 떨어진 거예요. 예. 예, 한 100km 달리다가 혼비백산에서 차선을 바꿔서 겨우 했는데 나는 그 옆에 만약에 차가 있었으면 저도 대형 사고 날 뻔했죠. 사고 날 뻔. 큰 이불 보따리예요. 한 차선을 다 막을 정도. 이러니까 이게 고속도로에서 이런 화물이 떨어지는 게 자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유리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깨진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예. 아니 이런 것도 범칙금이 얼마 안 된대요. 4, 5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벌점 15점에 범칙금 4, 5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뭐 앞으로 한다고 해도 뭐 벌과금을 범칙금을 한 20만 원 올린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해야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전국 고속도로에 어떻게 보면 이 화물차가 큰 위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예. 큰 트럭이 그냥 막 떨어뜨리고 다니거든요. 뭐 그렇죠. 예. 근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저 떨어뜨린 화물차의 운전자를 지금 못 찾은 상태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톨게이트에 CCTV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차에 대한 번호판을 당연히 저렇게 당황스러웠을 때는 외우지 못하셨을 거고 그렇겠죠. 식별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런 것이 앞차선에 적재되어 있는 적재물이 아니라 도로가 파였다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도로상에 무슨 표지판이 떨어졌다면은 그러면은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관리공사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도로의 관리와는 관련이 없는 앞차에서 떨어진 단순한 적재물이란 말이죠. 예. 즉 앞차에 적재물을 제대로 실었는지 튼튼하게 묶었는지 그러한 단순한 앞차의 소유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앞차를 찾지 못하면 사실은 배상을 받지 못하는 굉장히 보상을 어려운 받아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차, 이 떨어뜨린 차의 운전자를 찾지 못하면은 이거에 대한 본인이 다 배상을 해야 그렇죠, 된다는 예. 거네요. 떨어지고 나서 차 어딘가도 또 긁혔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좀 날벼락이라고 좀 할 수 그 있어요. 앞차를 갖다가 잡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발뺌하면은 또 증거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 같은 경우는 있겠네요. 뭐 번호판 식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 차다라고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그야말로 날벼락을 당한 거죠. 근데 우리 그 화물차에서 분명히 아주 고박을 갖다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도 저렇게 안 하고 다니시는 그런 화물차 기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벌칙금 엄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3번 걸려야 면허 정지랍니다. 3번 걸려야.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하는 거죠. 더 세게 좀 제재를 해가지고. 그렇죠. 한 번이라도 단단히 걸리면 더 묶을 수 큰 있도록. 타격을 입을 정도로 해야지 짐을 단단하게 쪼고 가지. 뭐 그냥 흘렸냐 뭐 이 정도 하고 그냥 달려버리면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CCTV가 다 달리지 않은 이상.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고 오겠습니다.